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문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문다의 여러분 아마 다 자녀들 키우시고 하시면은 참 뭐 모르겠습니다. 아픈 손가락이 다 있고 어려운 뭐 자녀들이 다 있겠죠. 뭐 대통령이라고 뭐 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꽤 아픈 손가락이었다. 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다혜가 보니까 학력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못 하더만요. 분명하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하지가 않고. 근데 오히려 이제 일본 그 일간지 중에 가장 오른쪽 극우라고 뭐 네. 얘기되는 뭐 산케이 신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산케이 신문에서 문다혜가 일본의 고쿠시강 국사관, 고쿠시강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대학에 다녔다. 근데 그 대학의 설립자 재단을 보면 이제 일본 저 정한론을 주장했던 요시다 쇼잉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일본 근대화 시절에 그 시기에 그 뭐 일본인들은 꽤 뭐 많이들 좋아하고 뭐 추앙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받들고 있는 그런 재단이다. 그런데 거기에 좀 다녔다. 근데 뭐 졸업했는지 여부는 또 불투명하고. 네. 고등학교는 부산 외고 다녔대요. 부산 외고 뭐 다녔다더라고요. 근데 일본어과를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퇴예요, 또 중퇴. 중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부산 외고 중퇴, 일본어과 중퇴. 그다음에 대학은 일본의 그 국사관 대학. 뭐 그것도 졸업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뭐 그래요. 그 국내에 무슨 뭐 여행 업체에 있다가 처음에는 뭐 네. 무슨 여행업체 근무하다가 뭐 요가 강사도 하고 네네. 뭐 그러다가 남편 만나서 결혼을 하고 뭐 남편이 생활력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처음엔 토리 게임스라는 뭐 그 게임 회사인데 거기도 뭐 이렇게 대형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한 중간 규모의 그런 회사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니다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 내부에 뭐 하여튼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같더라고요. 그 있어서 그만 이제 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계속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이제 계속 제공해 왔던 것 같아요. 네. 제공하면서 또 거기 이제 손자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본인 옛날에 살던 집도 사실 그 저 문다혜 씨한테 이제 고기동 고기동 빌라 지금 그게 아마 거기 살고 있다고 그러죠. 예, 거기를 이렇게 주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문준용 씨는 뭐 본인이 뭐 그림 그리고 뭐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예술가인 척하고 뭐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문다혜 씨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좀 자립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남편인 서 씨가 전주 쪽에서 활동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직 의원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네. 이상직 의원에게 이제 뭐 이런저런 하다가 그 뭐 이상직도 이제 짱 고돌려 받겠죠. 네. 이제 내가 좀 해주면 나 좀 중진공 뭐 이렇게 들어가서 원래는 이제 아마 장관을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장관 중소벤처기업 장관을 본인이 희망했는데 문제는 검증을 해보니까 이게 검증에 통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꽤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이상직 씨가 옛날 제가 알기로 현대증권에 있었어요. 예. 증권사에 있으면서 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펀드 이런 것들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한 400억인가 뭐 500억 정도 해서 이 이스타 항공을 설립을 해요. 이게 이 항공사가 LLC 같은 경우는 그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한두 대 임차해서 돌려막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때가 뭐냐면 국내 수요가 꽤 많아질 때입니다. 국내 이제 아시아나하고 이제 대한항공만 있을 때 또 여러 개 이제 이게 생기면서 꽤 하고 그다음에 꽤 잘 나갔어요. 꽤 회사가 잘 나가서 또 동남아도 운행하고 뭐 잘 나가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게 북한을 갈 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때 항상 이스타 항공이 갑니다. 이스타 항공이 이제 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747인가요? 그 비행기 한 대를 임대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비행기 기종이 그 결함이 있어갖고 운행을 못했어요. 근데 운행을 못하면서 그 리스료가 엄청나게 나간 거예요.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 기종 전체가 이제 스탑이 되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을 못하니까 엄청난 부채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견디지 못하면서 그 회사가 이제 휘청휘청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이 이상직 의원이 전주에 출마했다 그 다음에 떨어지죠. 예. 국회의원 떨어지는데 떨어진 그때 이제 본인이 회사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하니까 장관을 하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장관을 못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기업 진흥원 거기 이제 이사장 자리를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보기 때는 뭔가 성의 표시로 제가 사의는 제가 먹여 살려드리겠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이제 스토리인데 지금 보니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직접 뇌물 또는 부정처사 후 술해죄 뭐 이건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엮을 때 경제 공동체로 엮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금전 거래가 확인된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어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부부와 문다의 경우에는요, 이 김정숙 씨가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기 친구한테 이 보자기에 5천만 원 싸가지고 우리 현종님은 지금 거의 60이 다 돼가는데 평생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그거 어떻게 5천만 원 덩어리 네.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청와대 직원을 통해 갖고 그 김정숙 친구한테 보내니까 김정숙 친구가 그거를 은행하고 문다한테 계좌이체를 시켜줬다는 거, 이제 그 현금 입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문재인의 운명 그 책 출판사에서 문다에게 디자인료 뭐 2억 원에 그 다음에 뭐 대여금 5천만 원하고 2억 5천만 원을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그 금전 거래를 한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아니 이런 한 장 그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박근혜 최순실 관계도 경제 공동체로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 뭐 명백한 증거가 나타난 것이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태국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어디 살았죠? 문다혜가? 청와대 살았죠. 청와대 살았죠. 아니 지금 그 곽상도 부자 그 곽상도 50억 거기서 1심에서 무죄가 나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무죄 사유 중에 아들이 독립생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를 볼 수 없다. 그래갖고 곽상도 무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1심에서. 그렇죠. 근데 독립생계 유지하는 사람이 청와대에서 더부살이 합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동거의 말로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빼박 증거가 돼버리는 거죠. 생활 공동체네요. 생활 공동체죠. 단순한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생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별도의 살림을 하거나 별도의 경제를 운영하면 뭐 이거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겠지만 그렇죠.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보면 부모로부터 계속 매달 어떤 생활비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혼하고 난 뒤부터는 실제로 청와대에 살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청와대 직원들하고 동거래도 하고 뭐 5천만 원짜리 또 이렇게 보자기해서 그걸 뭐 싸서 그러니까요.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보면 실제로 경제 공동체를 의율하기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봐요. 그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그냥 생활 공동체, 살림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이 아버지 그 책 내는 거 그 다 기획해서 그 돈 디자인비 2억 얼마씩 받았고 이 평산 책방도 이게 저 문다혜 아이디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보니까 이게 이제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럼 아빠 저기 뭐 평산 마을에 책방 하나 내갖고 지지자들 와서 책 좀 팔고 그걸 하고 그 커피 한 잔 6천 원씩 해서 그거 팔면 그거 뭐 다 사 먹을 거 아니냐. 그 커피가 엄청 비싸대요. 저 가보진 않았는데 뭐 커피 그냥 라떼 한 잔에 6,500원인가 뭐 7,000원 주고 판대요. 아니 그거 뭐 자리도 없는데 그 평산 마을까지 내려가고 커피 막 그 6,000, 7,000원짜리 커피를 왜 먹습니까 그걸?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게요. 각 지구당별로 뭐 버스 떼기 해갖고 그냥 다 내려가 책도 잔뜩 사고 또 커피 먹고 또 그런 거 합니다. 요즘은 뭐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요즘은 손님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아마 지난 총선 이후에는 그러니까 거기 뭐 집도 그걸 아마 그때 돈을 꽤 들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책방 지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를 양산 책장소로 만든 게 문다혜군요. 딸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획한다는데 아마 요번에 저 압수영장을 그 서울에 있는 사무소를 했는데 거기 갔더니 이미 문을 닫았대요. 6월 달에 이미 문을 닫고 없다 그럽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문을 닫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결국은 이번에 좀 터진 게 아닌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 딸이
미국에 살러 갔는데 그 뭐 집이 없으니까 박연차한테 엄마가 돈 빌려가 돈 주라고 그래갖고 미국 맨하탄 그 저 거기에 저 이 강이 보이는데 거기 고급 빌라를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돈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저 지난번 기자회견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 저 몰래 저 내려가서 조사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권양숙 여사죠. 예, 그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저 노정현인가요? 거기는 그때 기소가 됐고 그때 권 여사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를. 그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진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명제도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거 보면 문재인의 운명 그 책에도 보면 그 노무현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생생하게 잘 관찰하고 있었던 게 문재인인데 네. 그거 어찌 보면 그와 유사한 지금 그 저기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돈 때문에 빚어지는 건지 참 이게 뭐 돈이 많아서 뭐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 돈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이 생활비를 어떻게 하면 되고 사실은 뭐 대통령 되면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뭐 현금 특활비 그냥 있고 뭐 그런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건 수사에서도 제일 핵심은 바로 이 특활비입니다. 만약 특활비가 쓰였다는 게 이게 확인이 되면 이 사건은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마 크게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